안녕하세요. 매력이 넘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겪은 30대 남성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공개된 채널에서 사연으로 전해주는 게 좀 꺼려지긴 하지만 혹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영어 교육을 전공한 나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실력도 인정받고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강사로 소문이 나서 제 나이에 비해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제 업무에 열심히 몰두하며 살아왔지만요. 제 인생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 중 한 명이었는데 눈에 띄는 외모와 밝은 성격 덕분에 반에서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칠판 앞에 서서 수강생들을 바라보면 꽤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이 내 말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는지, 혹은 졸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여학생이 수업하는 시간에는 남학생들의 반짝거리는 눈동자가 그 학생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 강사이긴 하지만, 저 또한 그 수강생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로 향한 다른 남자들의 관심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가기 전에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수강생에게 먼저 고백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 앞에서 자존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차지한 것처럼 저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실행해 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까? 저렇게 말해볼까? 어떤 옷을 입을까? 혹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며칠을 골머리를 앓은 끝에 드디어 나는 그녀에게 내 맘을 밝혔습니다. 대은미 씨, 혹시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약속이 있나요? 네, 아니요. 다른 약속은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몰랐어요? 아, 다른 약속이 없으시면 제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할게요. 네, 밥을 사주세요. 네, 맞아요. 저기요, 배은미 씨. 한번 밥을 사드리려고요. 그러나 왜 이러세요? 왜 제게 밥을 사주려고 하는 거죠? 아, 그건 제가 배은미 씨에게 매우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호감을 좀 얻고자 밥을 사주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한테 지금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 순간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런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 두 사람은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교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가까이 마주하고 본 그 여자는 훨씬 더 예뻐 보였어요. 자칫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그 여자는 해맑은 미소로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첫 데이트를 계기로 더 가까워졌고, 얼마 후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고요. 그 여자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수줍은 제 고백을 기분 좋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죠. 남몰래 마음을 품고 있던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설레이는 일이었지만 강사로서의 신분을 가진 저가 수강생과 연애를 하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히지 못하겠다고요. 학원의 계약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남자들이 추파를 던진다는 것이었어요. 강사가 아닌 남자친구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더 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인다고요. 대시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은 대체로 비슷하게 동작할 것입니다. 제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얼굴을 구기고 다니라 할 순 없으니 제 자신만의 방식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남자로부터 음료수를 받았더라고 하더라. 그런 건 이제 알았으니 정리 좀 할까? 무작정 주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게 고백한 것도 아니었는데 정리를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남자들은 다 똑같은가? 처음에 작은 일로 시작해 점차 발전하려 하더라든지.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계속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오빠도 나한테 밥을 사준 건 내게 호감을 품기 위해서인 것 같았는데, 응? 아니야. 난 그냥 농담해 본 거야. 진짜로 걱정도 팔자. 오빠는 여자친구를 못 믿어 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그 걱정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난 진짜 심각한데 여자친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굴었어. 아마 고백과 대시를 많이 받아봐서 그렇겠지. 하지만 이런 걱정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난 사건이 발생했어. 그날도 예상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퇴근을 하려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받지 않으려고 사양했지만 그 남자는 거의 우격다짐처럼 꽃다발을 여자친구에게 안겨주던 도중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화가 나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선물도 받고 꽃다발도 받는 거야?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앞에서 이렇게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주고 도망치는데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지를 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남자들 다 비슷하다고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학원을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잘난 여자친구 때문에 다 되던 일도 안 되겠다고 뭐라고 지금 다 말했어. 저와 여자친구는 이런 비슷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죠. 저는 여자친구의 인기를 이해할 만한 안목을 갖추지 못했고 여자친구는 자신의 진심을 이해해준다면 했던 것처럼 화가 나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결국 우리 둘은 처음으로 심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됐어요.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여자친구에게 괜히 의심만 하고 예민해지기만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말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남자는 정말 나랑 이별하겠다고 말할 것 없어 나랑 사귀기 위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매력적이라고도 말했는데 그게 다야? 매력 넘치는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이 쉬운 일일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라는 여자친구의 당돌한 말에 잠시 말이 막혀버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자친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라 불안해서 만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비겁한 핑계였어요. 생각을 고쳐먹은 저는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우리 둘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죠. 따지고 보면 제 불안한 마음을 그녀가 붙잡아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우리 둘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가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항상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현서야, 내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잘 들어. 내가 여자들을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저런 여자가 너랑 사귄다는 건 다른 뜻이 있을 확률이 높아. 뭐, 다른 뜻?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는 누가 봐도 외모가 눈에 띄는 사람이잖아. 그런 여자가 왜 너랑 사귀냐는 말이지? 나이도 한참 어리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정작 자기는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잘 알아보라고. 뭐라고? 야, 인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 여자친구가 꽃뱀이라는 거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지. 예쁜 여자친구 사귄다고 바람 들었다가 실수하지 말란 뜻으로 말한 거야? 그게 친구한테 할 소리냐? 이 자식 정말 웃기는 자식이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린데. 뭘 그렇게 흥분해? 뭐라고? 그래도 이 자식이에요. 친구들 중 일부는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저와 만날 리가 없다며 마치 돈만 노리는 꽃뱀 취급을 했어. 여자친구 외모 때문에 별의별 오해를 다 산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때마다 발끈한 저는 친구들과 말싸움을 벌였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까지 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여자친구와 헤어질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연애 1년 만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여자친구 역시 제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각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결혼을 한 탓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하기로 약속했어요. 저는 가장의 책임감으로 인해 총각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늘리고 특강도 꾸준히 들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회사에서 회식을 한 뒤에 데리러 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만날 곳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골목에서 누군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골목으로 들어가 보았던 일, 아내가 술에 취한 남자에게 복면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더라고요. 고주망태가 된 그 남자는 아내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거라며 욕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탁은 자기랑 만나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머리끝까지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저는 그 남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아내를 구해냈어요. 그러나 아내가 저에게 말리며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나도 그런 의도가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의 과장님인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남자가 당신의 회사 과장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는 과장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요. 과장이 결혼한 직원에게 만나달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술에 취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더더욱 문제였습니다.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회사에 보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아니야, 여보. 과장님이 너무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야?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럼 내가 두 눈으로 본 건 뭔데? 내가 그랬지.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결혼한 유부녀한테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무슨 직장 상사야? 당장 회사 그만둬. 그 사건으로 아내와 나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는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이런 사소한 일로 회사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맞섰어요. 결혼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꾸 비슷한 일이 생겨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나는 이런 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꾸 아내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 전화벨이 울리면 괜한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아내는 나에게 지나친 걱정이 만든 착각 같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부부에게 심각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갈등이 크게 폭발해버린 사건 이후 다른 한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출근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내는 몸살인지 확인차 병원에 갔다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것 같았다.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쓰였다. 그때 시간에 제가 참석해야 했던 수업이 취소되어 집에서 쉬고 있는 아내를 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짓이야. 아내가 혼자 있어야 할 집에 낯선 남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욕실에서 나왔다.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들었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다리를 든 것을 알아차린 아내가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이분이 에어컨 수리 기사이며 우리 집에 고장난 에어컨을 고치러 온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컨? 수리 기사?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내 말대로 상간남으로 오해했던 그분은 수리공이었고 에어컨을 수리하다 뒤집어 쓴 먼지를 간단히 씻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경이 예민해진 제가 엉뚱한 오해를 하고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지만 사라져버린 돈보다도 아내의 실망감이 더 큰 문제였어요. 아내는 자신을 그런 여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냐며 짐을 싸들고 처가로 떠나버렸죠. 전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 오해는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 사건으로 제 자신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전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했고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를 완벽하게 믿을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전 의처증을 앓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을 정리한 후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고 호소했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아내는 절 강하게 비난했어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내가 불안하면 당신이 지켜주면 되잖아. 그런데 왜 항상 도망만 치려고 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하고 결혼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랬어?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나랑 헤어지길 원하는 게 맞는지. 아내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내의 말이 100번이나 울렸습니다. 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여자를 보호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저는 아내가 준 마지막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은미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나 노력할 테니 그러니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래? 아내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다시는 자신의 와이프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관계를 극복했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를 가질까? 우리 아기는 나중에 갖기로 했잖아. 맞아, 그랬지. 그런데 지금 아기를 갖고 싶어. 만약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우리 부부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아니야. 여보, 저는 아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일에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겪은 아내는 우리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모든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에게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병원에서 활동성이 떨어져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증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에게 직접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 같았습니다. 툭하면 착한 아내를 의심하는 못난 남편에다가 아기도 가지 못하는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제 신경은 날카로워졌네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보,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아이는 나중에 가지면 되잖아. 우리가 더 노력하면 틀림없이 아이가 생길 거야. 무슨 소리야? 의사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모야? 설마 다른 남자씨도 바뀌었다는 거야? 뭐라고?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무의미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신경 쓰이는 줄 알아요. 전 아내에게 잔인한 말을 계속해서 한 결과 아내는 상처를 입었어요.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빈번해지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제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내에게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중심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했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상처받았는지 생각하면 입만 아프네요. 당신이 겁을 먹은 이유는 이미 사로잡혀 있는 지나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날 새벽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가는 운동복 차림의 아내를 발견했는데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별로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는 점,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싫어하던 것까지 생각해보면 새벽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1시간 뒤 돌아온 아내에게 어디에 갔었냐고 물었더니 요새 몸이 좀 찌뿌둥한 것 같아서 라는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뒷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기분이 상쾌해져서 아뇨, 오히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부지런해진 게 좀 이상해서 그렇다면서 그 이상한 건 뭐가 있는데 내가 이제 건강 관리해야 할 연령이라서 그냥 운동을 하는 거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상한 기색은 있었지만 아내의 말에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시간을 내서 건강을 챙긴다는데 그걸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 뒤로도 매일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는 건데 정말 조금도 소홀 없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이면 이상한 뉴스를 봤답니다. 등산 모임이나 운동 관련 모임에서요. 부적절한 만남들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본 순간 아내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바깥에 나가는 이유가 운동을 핑계로 하고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꼬이는 아내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녁상을 차려놓는 게 아닐 텐데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십첩한상을 차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최근에 그러는 거예요? 왜 매일 저녁 식사를 이렇게 과하게 차리는 거죠? 그게 당신이 기운을 내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먹어야 돼요. 알겠죠? 방실방실 웃으며 당부하는 아내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왜 자기가 잘해줘야 할 이유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일부러 좋게 대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본 바로는 아내가 그런 느낌만 들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한 뒤 양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식혜를 내밀며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방금 양치를 했기 때문에 안 마셨다고 했죠. 저의 주의를 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만든 식혜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날 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난 후 아내가 제게 준 식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식혜를 권하는 것과 식혜를 마시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모두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열심히 식혜를 만들고 제게 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심을 품은 저는 아내를 몰래 지켜보았고 아내가 준 식혜에 가루약을 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직접 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 나였던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수면제까지 타가며 재우려는 걸까요? 제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걸 모르는 아내는 다시 식혜를 내밀고 제가 식혜를 마시는 척하다가 아내 몰래 싱크대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척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꼭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해서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부스스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또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전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새벽마다 부적절한 짓을 저짓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전 잠을 이룰 필요는 없었겠죠. 운동을 핑계로 누군가를 만나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슬그머니 집 밖을 나섰고 전 그런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순간에 포착하여 아내를 추궁할 생각이었어요. 아내는 동네 뒷산을 열심히 오르더군요. 저도 종종 걸음으로 아내를 쫓았습니다. 아마 그곳엔 아내와 은밀한 만남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전 발소리를 죽이며 아내를 미행했죠. 그런데 산 정상에 도착한 아내는 돌탑이 쌓인 곳으로 가더니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전 아내의 뜻밖의 행동이 놀랐지만 몸을 숨기고 가만히 지켜봤죠. 고유한 일은 새벽이라 아내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천지신명님, 부디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 남편의 몸과 마음이 무척 약합니다. 제 남편이 건강한 신체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을 거두게 해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정성을 봐서라도 꼭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내 기도를 들은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내가 산에서 누군가 만나고 부적절한 짓을 벌일 거라고 의심했는데요. 오히려 아내는 매일 새벽에 절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착한 아내를 두고 엉뚱한 의심을 했다니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마친 아내에게 제 모습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어요. 들키면서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사실은 당신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었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몰래 따라왔던 거예요. 당신이 매일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 여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 뭐라고? 그러면서 나를 또 의심했단 말이야?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매일 저녁 10시 반상을 차려주는 것도 이상했고 식혜와 이상한 가루약을 타는 것도 봤단 말이야. 식혜를 마시면 내가 고다 떨어지는 것도 이상했고 그건 당신의 정자를 위해 내가 용한 한약방에서 지원약이라고 내가 그런 약을 지우려고 했던 거였어. 그러나 너무 예민한 당신이 신경질 낼까봐 몰래 식혜에 넣은 거였지. 졸린 건 당연히 약의 영향일 것이고 밥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준 건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내가 한 나름의 노력이었단 얘기야. 하지만 당신은 이런 힘든 노력을 의심만 함. 이 남자 정말 하찮은 사람인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몸에 좋은 약과 음식을 준비해주고 새벽마다 치성을 닦아준 아내의 섬세함을 왜곡해버렸어. 나 자신이 정말 후회스러웠어.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도 나를 이해해줬어.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절대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준비하는 약이랑 밥을 잘 챙겨 먹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말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만약 우리가 노력한다면 확실히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거야.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머리를 끄덕였어. 지금부터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다짐했어. 오해를 풀어낸 후에 우리 같았어. 묵은 체증이 사라져 속이 시원해졌다.
아내가 해준 약도 잘 먹었고 매일 새벽에 운동 겸 치성도 같이 드리러 나갔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얼마 후 기적을 경험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임신에 성공했다. 그 소식에 아내와 함께 울었던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아주었고 딸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가슴 벅찬 경험으로 남아있다. 현재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부끄러웠던 제 의심병도 100% 완치되었고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오늘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신다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